축적 변경 제도 보실 건데요. 이 축적 변경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는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니까 토지의 크기가 크게 그려지겠습니까? 작게 그려지겠습니까? 소축척이니까 작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겠죠? 소축척이니까 작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토지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는 임야도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이러한 토지들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다고 했죠. 그렇죠. 소축척이니까 작게 토지의 모양이 그려질 테고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싼 토지들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땅값이 올라갈 테니까 팔기 위해서는 쪼개서 팔아야 되고 사기 위해서는 쪼개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이 자꾸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토지의 분할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토지들이 자꾸 쪼개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축척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작게 등록되어 있는데 분할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토지의 크기가 더 줄어듭니다. 토지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시기능이 자꾸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될 겁니다.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야 될 겁니다.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의 크기가 큼지막하게 그려집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정밀도는 훨씬 올라가겠죠.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주된 이유고 이게 부수적인 이유예요. 그러면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도시지역은 동이 될 테고 농촌지역은 리가 되겠죠. 이 안에는 도면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도면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2장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12장 맞나? 16장. 16장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12장은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은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에서는 이만하게 등록이 된다면 이쪽에서는 조그맣게 등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이 된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니까 같은 동, 같은 리니까 동일한 면적의 토지는 같은 크기로 등록되는 게 정상이겠죠. 이렇게 다른 크기로 등록이 되게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러한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의 축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는 도면의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네?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이걸 바꿔줘야 될 겁니다. 12장의 지적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시기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얼마로 바꿔주겠습니까?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 그렇죠.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이때도 축적 변경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축적 변경 제도는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 이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이에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도 저렴하고 올라가지도 잘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떨어지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겠죠. 맞아요.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토지를 분할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따라서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합니다. 축적 변경에서 임야도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두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건 축적 변경입니다. 그런데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꾼다면 이건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이어서 이거는 축적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소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은 축적 변경이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원칙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등록전환을 이렇게 했나요? 등록전환은 원칙은 신청, 예외 직권이죠. 그렇죠. 이걸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축적 변경은 원칙은 직권이고 예외 신청입니다. 뭐 예외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게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한.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적 변경 절차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절차. 그래서 여기서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암기할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147쪽을 보시면 축적 변경이 나와 있는데 개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꿀 때는 축적 변경이지만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꿀 때는 축적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축적 변경의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신청, 직권 있습니까? 네, 옛날에는 직권만 가능했었어요. 이 축적 변경이.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소유자들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여기서 토지 이동은 주로 뭘 얘기할까요? 분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증명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즉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뜻입니다.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뭐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이게 뭐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축적 변경의 절차적 요건 나와 있는데 절차적 요건. 여기서부터 이제 프린트로 좀 가겠습니다. 프린트 PC죠. 주로 이 프린터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프린트에서. 이 축적 변경 절차는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 절차를 물어볼 겁니다. 순서를. 그게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숫자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숫자 위주로. 근데 이 숫자를 좀 암기하려고 하셔야 될 텐데 암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고민 안 하셔도 나중에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통해서 숫자가 암기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먼저 이 축적 변경 절차는 지적소관청이 주관합니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주관할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축적 변경은
한 필지만 바꾸는 게 아니죠.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축척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모든 토지의 축척이 바뀌고 있는데 서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경계가 훨씬 정밀해지겠죠. 경계가 훨씬 정밀해진다는 얘기는 면적도 정밀해진다는 뜻이에요. 면적이 정밀해진다는 얘기는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 소유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는 무지 짜증내겠죠. 맞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적어도 3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축적변경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분의 4 뭐 이렇게 숫자를 갖고 장난을 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자들도 있겠죠.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반대하는 이유는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처리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원회의 이름을 축적변경위원회라고 불러요.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들의 결정 갖고 이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거 갖고는 모자르니까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도 거치도록 합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위해서. 따라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승인을 받은 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짜증내겠죠. 따라서 차일피일 미루지 못하게끔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이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20일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숫자예요.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군구 게시판과 축적변경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2번,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키는데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시켜요. 그럼 왜 정지시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를 가보시면 축적변경 확정 공고라고 네모칸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지적정리라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정리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정리를 하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정리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정리는 정지시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되는데 일곱 번째 네모칸을 가보시면 축적변경 확정 공고라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이동 간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계가 바뀌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바뀝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바뀔 경계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의 경계가 바뀌니까 확정 공고 이전의 경계는 정밀한 경계입니까? 정밀하지 못한 경계입니까? 정밀하지 못한 경계죠. 그러면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보건 측량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시킵니다. 언제까지? 확정 공고 시점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세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있습니까?
이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 측량이 필요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도 정지시킨다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시키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지적정리와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를 시키지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진행시키기로 의결했다면 따라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따라야 되겠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적변경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축적변경위원회가 시키겠다고 의결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다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는데 공고는 20일 이상 충분히 해야 됩니다. 또한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는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복원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정지시키면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되겠고 또한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진행시키라고 의결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계점 표지는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할 인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의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설치해야 되느냐?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한다.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 이렇게 줄 줄 압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30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 설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고 언제까지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하는데 축적 변경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축적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면적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구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축적 변경 측량이 될 겁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경계면적 좌표값이 새롭게 정해질 텐데요. 즉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롭게 정해야 될 텐데 이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소재지는 빠져요.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구역은 이거는 일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령 갖고 결정이 돼요. 그래서 소재지 빼놓고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그 예외는 언제냐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축변의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축적변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101번지 토지 소유자도 갑. 둘 다 갑소유예요.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고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축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축척이 다르니까. 그러면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축척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축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바꿔서는 안 되고 이걸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이 일치가 됐으니까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때 축척 변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두 필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되고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도의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져요. 보통 600분의 1의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들은 축척이 얼마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은 축척이 얼마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제외됐으니까 이거겠죠. 그럼 여기는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토지들은. 그러면 똑같은 면적의 크기의 토지가 이쪽에는 크게 그려지고 이쪽에는 작게 그려지죠. 공시기능의 혼란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토지들도 축척을,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바꿔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공시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 이게 문장으로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암기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림으로 외우시는 것이 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전환시키면 되니까. 네. 그러면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종적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 다시요. 두 가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되어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처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이때 면적을 새롭게 정하는 것도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르는 겁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에 따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성과도와 결과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과도는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도면이 성과도,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오는 도면이 결과도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이어서 결과도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성과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과도. 그렇죠. 그러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뀝니다. 그렇죠. 원칙도 면적은 달라지고 예외도 면적은 달라지죠. 그러면 면적이 무조건 바뀌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당합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 소유자도 열받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별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지번별 조서. 그러면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됐으면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청산 절차가 다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까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였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네 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측량 다음에 토지 표시 등의 결정 나와 있죠. 이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도 있을 테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도 있을 텐데 그 토지 소유자들과 관계에서 다 절차가 처리가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네 번째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 맞아요. 그러면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법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예외적으로 면적만 새롭게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럼 법적으로 면적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셔요?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달라진 바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겠죠. 즉 지적공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적정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뀐 것을 지적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지적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것도 빨리 바꿀수록 좋으니까 지체 없이 지적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적공부 정리했다면 이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에서 달라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등기부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네 군데에 나오는데요. 다 좀 외워두십니다.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체 없이 지적 정리를 하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네 개 외울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출제되면 여러분만 맞을 거예요.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흐름을 잘 따라가 보셔요. 지적소관청은 이거 프린트 보셔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켜야 되고, 또한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그때도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누가 설치할까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언제까지 설치할까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합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으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하는데,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면적도 축적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여튼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달라지는데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필지별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청산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즉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돈으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의 효력이 나타났으니까 지적 공부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지체 없이 지적 정리를 해야 되고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면 등기부 표제부도 고쳐야 되겠죠.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확하게 암기 안 되셔도 그냥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요. 이때 청산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청산 절차는 먼저 청산금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청산금은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늘어난 만큼 징수하는 돈,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만큼 보상해 주는 돈,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산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계산해서 정해야 되겠죠. 이를 청산금 산정이라고 부릅니다. 청산금을 계산해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산금이 산정이 됐으면 공고도 해야 될 겁니다. 이 청산금은 먼저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 이 제곱미터당 가격은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위원회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 다시요.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각종 자료를 축적변경위원회에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가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결합니다. 그 의결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근데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에 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축적변경위원회예요. 왜? 의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축적변경위원회입니다. 요게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이 되면 청산금이 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100번지 토지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축적 변경 이후에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110제곱미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만큼 늘어났나요? 10제곱미터 늘어났죠. 맞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로 결정했냐면 2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0만원. 그럼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20만원만큼 지적소관청이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101번지 토지는 면적이 전에는 100제곱미터. 그런데 축적 변경 이후에 면적이 얼마로 줄어들냐면 85제곱미터로 줄었다는 겁니다. 85제곱미터. 그러면 마이너스 15제곱미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2만원으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0만. 여기는 플러스 20만. 플러스 20만원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20만원 징수하는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0만원만큼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 발생한 30만원만큼 보상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결정이 될 테고요.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청산금이 결정이 됐으면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청산금을 공고해야 됩니다. 아까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구별하셔야 돼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납부 고지의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되고, 수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기산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납부 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수용 통지는 한 날로부터예요. 여기서 돈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가는지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기산점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납부 고지라는 얘기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는 거죠. 그럼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갑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적소관청에게 가겠죠. 그럼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납부 고지 받은 날이겠습니까? 납부 고지 한 날이겠습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럼 수용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갑니까?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로 가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수령통지 받은 날일까요? 수령통지 한 날일까요? 한 날이 되는 겁니다.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 헷갈리셔요. 납부고지는 받은 날, 수령통지는 한 날. 그렇죠. 그 다음에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의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이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받은 날이겠습니까? 한 날이겠습니까? 받은 날.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1월 이내. 1월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거는 증감 면적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굉장히 작다는 거죠. 굉장히 작으니까 청산금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300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300원 정도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금액이 적어도 청산 절차 발부라고 한다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토지 소유자 1,000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 출제하냐면 5분의 4.
4분의 3 이렇게 출제합니다. 반드시 전원이어야 돼요.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반드시 서면이 제출돼야 합니다. 서면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그때는 청산 절차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출제를 해요. 여기서 이거 10월 달까지 외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집 풀다 보시면 이게 다 반복이 되니까 저절로 암기되셔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틀리는 분 안 계셔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보죠. 책을 통해서. 148쪽을 가보시면 절차적 요건이라고 해서 거기 동글뱅이 1번 박스 안에 보시면 축적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꼭 외우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까? 있죠.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이거 문장으로 못 외우셔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첫 번째, 그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네. 책을 안 보시고 떠올리면 좋은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그렇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승인 신청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을 가보십니다. 절차.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둘째 줄 보시면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체 없이 한다고 했죠. 둘째 줄에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경계점 표지의 설치 의무. 이거 별표 치셔서 꼭 외우셔야 돼요.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정지한다고 했죠.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하자.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4번 토지의 표시결정 나와 있는데요. 토지의 표시결정 3번, 4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유하지 아니하는 축적변경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는 종전 지역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4번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아까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라고 했죠.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요거 좀 이상한가요? 안 이상한가요?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비교해보면 어느 면적이 좀 더 정밀할까요? 후의 면적.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초과하건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무조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구한 면적과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구한 면적은 어느 면적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대축척. 그렇다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허용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만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규정을 뒀을까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5차 허용 범위 이내라는 얘기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맞아요. 작다고 한다면 청산금도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 경우까지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청산 절차를 진행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 5번도 어렵게 출제가 되면 출제될 수가 있는데요.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 방법으로 지표상에 복원시킨 후 경의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해야 된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냐면 토지대장, 그 다음에 소축척의 지적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대장과 소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가 토지대장과 소축척의 지적도에만 등록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느 쪽으로 옮겨서 등록하고자 하냐면 토지대장, 그 다음에 대축척의 지적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값도 구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축적 변경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이때 여기에 지적도를 작성할 때는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요 소축척의 지적도가 작성이 됩니다.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작성한다고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 지적도를 무대뽀로 확대해서 그린 게 이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 토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 부분을 지표상에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 토지의 경계점을 여기다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무슨 측량을 통해서 복원할까요? 평판 측량이나 전자 평판 측량을 통해서 복원하겠죠. 맞아요. 복원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X축 설치하고 Y축 설치해서 여기가 좌표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이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위 측량.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곧장 축적 변경할 수는 없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을 구해갖고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될 듯 말 듯?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이나 전자 평판 측량 방법으로 지표상에 복원시킨 후 되셨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이어야 되니까 평판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지표상에 복원해야 되겠죠. 복원이 됐으면 이제 무슨 측량을 통해서?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을 수집해서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면적의 증감 나와 있는데 청산금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죠.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반드시 서면이 작성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거기 3번을 보시면 마치 축적변경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축적변경위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의 취지상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지적소관청.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축적변경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거기 며칠 이상? 며칠 줄에? 15일 이상. 있죠?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 다음에 납부고지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한다고 했죠.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그렇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하는 것이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죠. 기산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용 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이의신청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납부고지건 수용 통지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6번에 차액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차액.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 받았고요. 수용 통지를 해준 자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남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있습니까? 있죠. 여기서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어야 돼요.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됩니다.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면 틀리고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적변경 확정 공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한다고 했죠.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 이게 뭡니까? 지적정리. 지체 없이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토지 관할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등록한다도 꾸며주고 촉탁한다도 꾸며주는 겁니다. 따라서 두 군데 다 지체 없이예요.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를 보시는데요. 첫째 줄 보시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 밑줄. 치셨습니까? 치셨어요? 두 번째, 위원이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밑줄. 그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밑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명 밑줄.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겁니다. 위원증에서.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회의 나와 있죠. 둘째 줄 보시면 위원장이 소집 밑줄. 찢었습니까?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위원장이 소집 밑줄. 3번에 보시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 서면으로 통지 밑줄. 맨 마지막 줄에 있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 밑줄. 5일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5일 전에 통지는 해야지만 고민하고 올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5일 전에 통지하지 않고 전날 통지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러만 올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고 오라는 의미에서 5일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걸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숙려기간. 민법에서도 하실 겁니다. 5일 꼭 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전화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증거자료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적 정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밑줄 친 것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이 밑줄 친 것만 요약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공간정보 보면 틀릴 게 없습니다. 이게 요약집도 한 6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등기법에 좀 치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고 불토인데 참 불토하기가 좀 그렇죠. 네. 저는 매일 불월 불화 불수인데 네. 집에서 맨날 네. 영화 틀어놓고 술 먹고 있는데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